군대 내 동성애 학문선교를 보장해야 한다고요? 이성호 신임 인권위원장님,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지 마세요. 지난 10일 이성호 신임 인권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의원의 서면 질의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하여 현재 사회적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보면 이 후보자는 이적단체로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통진당의 전 김재훈 의원이 발의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며 군대 내 유일하게 학문선교 동성애를 막기 위한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남녀의 양성평등보단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 개념을 더욱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2013년 10월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8명이 동성애를 거부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성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국민 대다수의 이러한 의견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내에서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며 동성애를 성정치로 이용하는 구통진당을 비롯한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는 자들은 전통적인 아빠와 엄마가 있는 가정 형태를 자본주의 산물이라며 무너뜨리길 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도 군인들 간의 동성애, 곧 학문선교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성호 신임 인권위원장이 여기에 편승하여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으니 어린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 특히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 둔 부모들의 심장에 대못을 받고 있다. 과연 누가 자기 아들을 학문선교가 보장된 군대에 보내고 싶겠는가? 이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에는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의 동성애 옹호 조장 망동에 맞서 전국의 학부모들은 앞으로 자기 아들 군대 못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이러한 망국의 행태에 맞설 것이다. 현재 전 세계 94%의 국가들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동성애를 금지하는 국가는 약 80개국이 넘는다. 특히 러시아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없도록 동성애 선전금지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에서 동일한 법이 통과 중에 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2,500만 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아프리카, 특히 우간다에서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심각성으로 인해 전 세계 동성애 합법화를 꾀하는 미국 오바마의 약 4천억 원의 원조 단절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동성애를 법으로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한 나라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사회적 큰 논란거리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성호 신임 인권위원장에게 묻는다. 일부 서구 사회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무작정 따라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과연 한국도 이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먼저 합법화된 나라들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미국처럼 포르노, 마약, 수간, 근친상간 일부 다쳐도 합법화해야 하는가? 이런 서구 사회들을 무작정 따라가야만 요즘 급진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말하는 과연 세련되고 앞서가는 사회가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타락한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건강하고 올바른 진정한 선진국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 사회를 보면 동성애자 정치인, 법조인, 교수, 기업인들과 함께 동성애 옹호 조장 세력들이 연대하여 동성애가 정상인 사회로 개조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흡연에 의한 폐암에 걸릴 확률은 약 8배라고 한다. 그런데 남자 동성애자들의 항문 성교로 인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약 178배라고 한다. 국가적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흡연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금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정작 동성애는 사회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12년 미국 질병관리본부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약 95%가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의 원인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 에이즈의 환자의 숫자가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토록 위험행동인 동성애의 실태에 대하여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예방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올바른 책임이 아니겠는가. 현재 국내에는 동성애를 극복하고 나온 많은 탈동성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금연가들 앞에서 흡연가들의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이 사회가 흡연을 옹호 조장하게 된다면 겨우 담배를 끊은 금연가들의 가족에겐 피눈물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성호 신임 인권위원장이 진정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다면 동성애자들보다 더욱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내 동성애 옹호 조장 운동의 역사는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동성애 조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협잡 언론사들의 미디어들이 의도적으로 동성애를 미화 선전함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지식 전달로 인해 젊은 청소년 세대들이 지금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동성애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려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초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이 나라를 짊어질 차세대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어른 세대들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성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망국적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길이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기 바란다. 앞으로 우리 학부모들은 두 눈 새파랗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정신 나간 국가 인권이 해체하라! 우리 자녀 망가뜨리는 국가 인권이 폐시하라! 군대 내 학문 성교를 보장하라니 이성호 신임 인권위원장 미쳤냐? 군대 내 학문 성교를 보장하라니 내 아들 군대 절대로 못 보낸다! 국민적 합의 없는 차별금지법 즉각 처리하라! 거짓 인권, 가짜 인권, 잘못된 인권, 국가 인권이 폐쇄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우리나라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좋아할 일인데 그것을 주장했고, 또 강은평 폭동 같은 일이 있을 때 시위 진압한 경찰이 오히려 유죄 선고를 받게 하고 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이런 주장들을 해왔다는 것 빼고도 또 동성애 한 분야만 가지고도 이들이 동성애 옹호와 조장, 확산의 원흉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를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법 2조 3항에 보면은 차별금지 사항 중에 하나로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모든 교육기관 그리고 언론 그리고 법조계에서조차도 이것을 성적 지향을 하나의 인권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많은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이것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옹호 조장의 원흉이라고 하는 지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동안의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들을 살펴보면 2003년에
동성애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동성애 표현 매체물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동성애에 대한 인권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은 동성애 조장을 반대하는 신문 기사나 동성애가 윤리 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내용,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모두를 동성애 차별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교과서를 개편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권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2012년도에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시키는 도덕교과서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2006년에는 동성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10년, 2013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결국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린이용 동성애 만화를 제작해서 이 만화 영화가 한 편당 2억 3억 원씩 하는 것인데 이걸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상영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 폐지를 위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이 헌법에 타당하다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자들과 협약하여서 인권 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언론에 동성애가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일체 언급할 수 없게 기자들의 입을 막았고 국민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마포구청에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 1명이 성소수자입니다 라는 내용의 허위 현수막을 내걸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장 광고는 맞지만 상업 광고가 아니므로 게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엉터리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초중고등학교 공무원, 공공기관에 동성애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인권교육 지원법안을 제정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때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46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만든 입법 발의를 했었다가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에 부딪혀서 이것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군인권보호법안이라는 것을 제정 권고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는 인권 기준을 세우자 하는 목적이고 또 군대 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동성애 옹호 조장 확산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금 전 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별히 청소년층에 증가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가 답입니다.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국민들의 이 환한 집회에 젊은이들과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좋은 조직인 줄 알았습니다. 인권을 논하는데 감히 어떻게 나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김대중 대통령 출범 시에 위원회 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등 만들어진 위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심스럽긴 했습니다. 이상하게 아주 상식적인 일에도 엉뚱한 인권을 들이대면서 인권위원회가 제재를 가하고 이럴 때 정체가 의심스러웠지만 설마 이렇게 나쁜 조직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대위원장, 2대 위원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집단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야말로 우리나라의 소고기 난동 집회를 일으킨 정말 우리나라 망치는 조직 아닙니까, 여러분? 참여연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출신들이 여기 위원장을 수년씩 맡아오다가 최근에 이명박 정권 들었으면서 현병철 위원장님이 여기 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 국가인권회 직원들이 나와서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 위원장 낙점을 반대하는 그런 엄청난 집회를 보면서 그때야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았죠. 아,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요. 그런데 그 국가인권의 실체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하게 걱정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을 다 막는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번에 또 새 신임 위원장이 오셔서 이분이 엊그저께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 이분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과 이 내부 세력들에게 굴복하면서 한풀 접고 들어오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동성애도 막으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라고 우리 일반 국민 이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집회는 지금 신임 위원장 이성호 위원장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리에 가셨지만 지금 그런 자세 가지고는 그 위원장 자리 있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권위원회라면 위원장뿐 아니라 이 인권위원회를 해체시키는데 힘을 모으겠다는 오늘은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인권이라는 말이라면 듣기도 싫습니다.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는데 인권이라는 말로 가장한 너무 가짜 인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있는 심정입니다. 진짜 국민들이 왜 좌파 우파로 나눠서 싸워야 합니까?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의 인권이야말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이념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가짜 인권이고 그것을 옹호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가지 다 인권, 우리 정말 듣기 싫습니다.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핍박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떳떳하게 해주라고 인권위원회에서 뒷배를 봐준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국민들은 감시할 것입니다. 옛날처럼 몰랐다면 감시도 못했겠지요. 그렇지만 인권위원회의 실상을 우리는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일부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위원회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려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인권위원회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인권은 반드시 지켜주되 지켜줄 필요가 없는 개인이 아닌 뭉쳐서 이념을 만들어가면서 싸우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절대로 지켜줄 의사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오늘의 이 집회는 이성호 위원장을 반대한다는 집회지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 우리는 줄기차게 싸워서 인권위원회
반드시 해체해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한 싸움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참여해서 나중에는 온 국민이 해체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선봉에 섰다는 자부심으로 우리의 결실을 얻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언젠가 뭐 꼭 국가인권위 앞에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을 들고 드디어 그들의 실체가 밝혀진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용어는 보편적 인권입니다. 누구나 인권이 있고 누구나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가인권회에는 모두가 누리는 인권이 아니라 특정 계층, 특정 집단만을 대변하는 인권입니다. 이성호 후보자님, 소수의 압력 때문에 말씀하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많은 90% 이상의 국민들이 이성호 위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주목하고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헌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급진 편의민족 성해방의 도구인 젠더이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진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등 온갖 성적 영역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이성호 후보자께서 언급했습니다. 성평등은 확장된 개념이다. 그럼 그 확장된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생각과 표현만으로 남자가 여자되고 여자가 남자되는 소위 원하는 대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까? 너희처럼 일부 단체 수간 등도 그 확장된 성평등에 포함한단 말입니까? 문제는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법조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리가 바뀌었다고 헌법의 가치와도 상반된 국민의 적성과 상반된 편향된 인권으로 법률을 해소하는 것에 우리는 시민이 우리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식도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군용법 92-6조를 통과시키려면 저는 제 자식 가서 군대 갈 필요 없다, 너네가 가서 이상하고만 배우고 온 거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저는 그들에게 병역 거부를 외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개인의 성적인 취향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 좋아하면 동성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밝은 양을 벌리고 직영탄을 보내는 차량을 특별을 만들겠다는 것을 이성호 내정자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7년, 2010년, 2013년 거센 국민의 저항에 맞이해서 차별급 특법은 저지됐습니다. 이성호 내정자는 이 법을 추진하려면 소수의 편향된 인권으로 밥 먹고 사는 인권업계의 목소리의 기운을 끌 것이 아니라 건전한 건강한 성윤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만약 이성호 후보자께서 서면진에 답변하신 것처럼 국민의 정서 따르는 엉뚱한 것에 답변한다면 30년 동안 쌓았던 당신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떨어질 것이며 국가인권에는 그동안 병역 거부, 국가보안법 적폐 등 국민의 정서 엉뚱한 것을 발휘해서 우리 대다수 국민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자리에 합당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서 위원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